예상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떤 문제였냐면은 원판이 정지해 있었는데 총알이 이렇게 날아와서 이 끝부분에 박히는 경우예요. 이 끝부분에 더 파고들진 않습니다. 박혀서 이제 원판이랑 같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A 보시면요. 자, 각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여라. 뭐에 대해서? 원판의 이 중심에 대해서. 항상 이 축에 대해서 각운동량 보존법칙씩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의 정의는 입자일 때는 뭐였어요? R 크로스 P였고 강체의 경우에는 I 오메가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자니까 R 크로스 P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R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세요. 이쪽이랑 이쪽.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차피 수직인 것만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직인 R 성분 곱하기 이 운동량 MV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인은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바로 쓰실 수 있죠. 그래서 각 운동량 크기는 이 각도 변해도 상관없어요. 이 각도 변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돼요. 네. 왜냐면은 어차피 이쪽 성분은 무시되기 때문에 이쪽 성분은 항상 같잖아요. 각도 변해도. 네. 그래서 이 높이 어떻게 된다? 이 높이는 2분의 R이죠. 네. 2분의 R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2분의 R 곱하기 MV가 이게 답이 됩니다. 각운동량. 그래서 처음 각운동량이고요. 자, B는 총알이 여기 박힌 다음에 질량 중심에 대한 이 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원판의 관성 모멘트 주어졌고요. 2분의 1 mr 제곱. 총알의 관성 모멘트 뭐예요? 이거 그냥 mr 제곱입니다. 여기 아래 2분의 1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질량 중심에서 최단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점이 어떻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의 관성 모멘트죠. 점의 관성 모멘트는 뭐다? 그냥 mr 제곱입니다. 점의 관성 모멘트. 두 개 더하면은 그리고 라지 m이 30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해주면은 16mr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m은 이제 총알의 질량입니다. 스몰 m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총알이 박힌 다음에 이 개의 각속도를 구하시오.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됩니다. 처음 각운동량 아까 구했었고요. 얘는 뭐다? 나중 각운동량은 I 오메가 하면 되죠. 그래서 I 오메가 네, 하면은 바로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 바로 넣고 여기서 구한 거 넣고 이렇게 해서 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아마 작년에 회전 파트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회전 파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푸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만들어 본 문제고요. 그래서 작년에 힘 관련해서 힘을 적분해서 푸는 문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적분해서 힘 구하는 식으로 안 나올 것 같고 뭐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시오 또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뭐 주기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력 중간고사 파트이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이긴 하지만 이 90력이 또는 구심 가속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은 어떻게 된다? 힘은 두 입자 사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죠. 거리가 뭐예요? 2R입니다. 2R. R이 아니고 R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거리 제곱분의 GMM인데 M이 같으니까 M 제곱. 쓴 뉴턴의 이법칙에 의해서 MA인데 지금 이거 걔 하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대해서 하나 보면 되죠. 똑같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또는 V에다가 R 오메가씩 넣으면은 R 오메가 넣으면은 R 오메가 제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또는 이게 구심력이랑 같아요. 구심력 식이랑 그리고 이 R은 그 중심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2R이 아니라 R 맞습니다. 네. 그래서 V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페리오드는 뭐예요? 속도분의 이동거리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데
속도는 일정하고요. 그리고 한 바퀴 하면 걸린 시간 나오죠. 그게 주기죠. 네. 투파일 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바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이제 무한대로 잡다. 항상 뭐 무한대로 잡다 보면 돼요. 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mgh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r분의 gmm. 네,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성 스케일에서 지구에서 많이 떨어진 이런 경우에 중력이 변하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은 상수가 아니고 당연히 이런 함수꼴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땠다? 떨어진 거리가 2R이죠, 2R. 2R을 넣어야 됩니다, 2R. 정답이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그리고 10번. C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했는데, 먼저 운동에너지 먼저 구해야 돼요.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해야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속도 구했잖아요. 네, 이 속도 구한 속도로부터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V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행성이 두 개가 있잖아요. 대칭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을 거예요. 여기다 2를 곱해야지 결국 총 운동에너지, 네, 이게 나오고요. 한 번 더해줘야 돼요. 아까 B에서 구한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 두 개 더해주면은 걔 총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똑같이 나오면 어떡하지? 네. 걱정되는데요. 똑같이 나온다고 문제 유출은 아니고요. 지금 새벽 몇 시야? 조금 전에 생각한 겁니다. 날 샜냐. 3번 문제는 제가 왜 넣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부력 이 유체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진동을 또 어떻게 넣어야 될지 난감한데, 문제는 4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융합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까 본 이 중력 파트에서 중력 진자라는 것도 있는데, 중력 진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좀 국악정리 사용해서 좀 지저분. 중력 진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력 진자보다 유체 진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그 회전 파트를 마치 그 물리 진자로 퉁쳤듯이 얘도 유체랑 진동을 합쳐서 나오지 않을까. 안 그러면 문제 5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유명한 유체 진자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생각보다 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문제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용수철이 있는데 물체를 세로로 매달아요. 조금 늘어나죠. 네. 새로운 평형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평형점에서 손으로 좀 밑으로 잡아당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을 놔요. 그러면은 새로운 평형점 위아래로 진동하게 되죠. 그거랑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지 좀 어려운 것은 힘이 자꾸 이제 부피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괜히 그냥 좀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용수철에 물체 매달아서 새로운 평형점 생기고, 거기서 약간 더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손을 놓는 경우랑 완전히 똑같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다. 단진동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 정도 수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잠긴 깊이 D를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된다?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잠긴 깊이 있죠. 이 잠긴 깊이. 그래서 이 잠긴 깊이가 V 잠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만약에 이 부분에 뭐가 있다면은 물이 차 있다면, 네, 만약에 물이 차 있다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만큼 부력이 이제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력과 평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그냥 mg 하면 되는데, m은 아까 로V라고 그랬죠. 로V. 그냥 로지V라고 하겠습니다. 로지V. 중력 로지V. V는 총 부피. 여기 V는 볼륨입니다. 볼륨 부피. 그 부력에서는 뭐예요? 로지V인데 로를 물로 해주셔야 됩니다. 부력이니까. 이 주변에 차 있는, 네, 액체의 밀도. 그리고 W는 이제 워터이고 W. 그리고 잠긴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잠긴 깊이가 D0라고 그랬죠? 상수입니다. D0. D0 곱하기 이거 있죠, 이거. 그러니까 L1 더하기 L1 L2 곱한 게 A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얘는 잠긴 부피는 D0A가 되고요. 전체 부피는 HA죠. H가 전체 높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분되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 자, B 보겠습니다. B는 이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가 이제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사람이 위에서 손을 눌러요. X만큼 누른 다음에 손을 떼요. 그 상태에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운동 방정식이 뭐냐면은 F는 ma. 이때 F에 대해서 여러분들 힘의 식을 넣었을 때 이 전체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ma 부분도 있어야 돼요. F만 계산하면 운동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정석이랑 좀 결론적으로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 정석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총 들어간 깊이가 아르키메데스 원리에서 어떻게 돼요? 이만큼 들어갔죠? 이만큼, 그러니까 총 얼마만큼 얘가 부력을 받겠어요? 이거만큼 부력을 받겠죠? 여기 물 거기서부터 들어간 표면으로부터 들어간.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얘가 뭐다? 중력을 받고 잠긴 부분만큼 부력을 받고 얘는 ma입니다. 뉴턴 이 법칙에 의해서. 얘는 앞에 거랑 같은데 얘가 다르죠. 왜 다르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는 D0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생겼다? D0를 D0 플러스 X로 바꿔준 겁니다. 좀 바뀌었죠. 네. 그리고 앞서서 구한 D0식 있죠. 이걸 D0에 넣어주면은 재밌게도 이 앞에 항들 있죠. 이거 상쇄가 됩니다. 없어져요. 0 됩니다. 따라서 이 뒤항만 남게 되고 이렇게. 네. 얘는 그냥 A 약분된 건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약분된 거고,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A는 뭐예요? 가속도는 이 어떤 특정한 위치, 이 위치라 생각해도 되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가속하는 그 물체의 그 위아래 가속 위치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2번 시간 변화율,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다? 답이다. 네. 이게. 그럼 이걸 답으로 해도 되냐 하면 이것도 답이에요. A로 써도 되냐? A로 써도 돼요. 네. 이렇게 답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좀 멋있게 쓰려면은 좀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 주기 t를 구하시오. 이거 단진동 방정식이랑 똑같이 생겼죠. 두 번 미분했을 때 두 번 미분한 게 뭐예요?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랑 같죠. 이항 해보면. 네. 사인은 코사인 꼴인데 굳이 그걸 풀지 않아도 돼요. x는 뭐 a 사인 오메가 t 꼴 오메가 이 꼴이다 하면서 또 여기서부터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많이 아는 식이니까 이 앞에 있는 거 뭐라나요? 오메가 제곱으로 많이 놓죠. 단진동 방정식에서. 바로 그 다음에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해가지고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절대 감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요. 누가 직접 이거 x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겠는데 제 생각에 구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구하라 그러면 또 초기 조건까지 여기 주어줘야 돼. 그래서 좀 귀찮을 것 같으니까 이 위치 함수를 구하시오, 속도의 함수를 구하시오.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물어볼 것 같고, 느낌이 그냥 진동 주기 물어볼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오메가 물어보면 더 좋죠. 루트 예하면 바로 답이고, 진동 주기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막상 풀어보면은 연습이 안 되면은 뭐 이렇게 헷갈려요. 그리고 상세도 안 될 때도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은 마치 이 용수철이랑 비슷합니다. 용수철이 새로운 평형점이 됐을 때 그 평형점으로부터 변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약간 변했을 때 그 약간 변한 거에 대한 복원력만 받는다 생각하면은 이게 마치 옆으로 누워있을 때 중력을 안 받는 상황이랑 비슷했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상쇄된 게 그거예요. 이게 그 중력에 의한 항이랑 이 부력에 의한 항이 상쇄된 겁니다. 결국 뭐가 남는다? 약간 변했을 때 약간 뭐가 변한다? 약간 이 부분이 변하잖아요. 이 부분에 의한 부력만, 이 부분에 의한 이 변한 부피에 의한 부력만 복원력으로 작용할 때 뭘 무시한다? 이렇게 하면은 중력이 어차피 고려돼서 상쇄됐으니까 중력을 고려 안 해도 된다고. 중력 상쇄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바로 어떻게 된다? 이게 뭐예요? 약간 변한 이 부피예요. 그래서 로지 V인데 복원력 이건 써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진동을 해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플러스라고 놨는데 아래를 밑으로 가면 얘는 위로 받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붙여준 거라고. 같은 것. 이 음은 붙여준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어렵죠. 막 이런 것도 막 붙여줘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 식이 뭐다?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식이랑 같습니다. 결국 바로 한 방에 답이 나오죠. 단지 여기서 뭐만 하면 된다? A만 약분되면 되겠네. 이것도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면은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면 어떡하지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100% 연력학 문제가 나오는데 그 PV 그래프 주어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열량이라든지 한일이라든지 엔트로피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스털링 기간 나왔거든요. 스털링 기간. 이번에는 카르노 기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어차피 비슷해요. 네. 카르노 기간은 두 개의 등온선이랑 두 개의 단열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단열 과정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 안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카르노 기간은 이 두 개가 단열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단열은 등온선보다 어떻게 된다? 급격히 떨어지거나 급격히 오릅니다. 이 기울기가. 물론 직선은 아니고요, 당연히. 자,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그냥 문제를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 쉽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퍼펙트 물리 문제 보면은 막 이게 막 좀 어렵게 막 변수를 계속 많이 바꿔줘야 되는 식으로 어렵고, 지금 얘는 되게 기본적인 폼으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C에서 D로 갈 때 한일, 기체가 한일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년 문제랑 비슷합니다. 작년 문제 똑같고, P가 뭐다? PV는 NRT에서 PV는 NRT에서 V분의 NRT로 바뀐 겁니다. V분의 NRT.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CDA로 갈 때 엔트로피의 변화를 구하시는데, 보시면은 D에서 A로 갈 땐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출이 없어요. 열출입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 변화 0입니다. 따라서 C에서 D로 갈 때 엔트로피 변화랑 같습니다. 결국.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또 앞에서 구했죠. 이거라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엔트로피 변화는 T가 상수니까 지금 등온 과정이죠. C에서 D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만 엔트로피 변화 구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앞으로 나오고, 얘는 DQ인데, DQ가 또 뭐예요? 연력학 1법칙에서 등온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온도 같으니까. 근데 한일이 델타 Q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 뭐다? 이렇게 올라갈 때 한일이 되는 거예요. 한일 위에서 A에서 구했잖아. 이거랑 T로만 나눠주면 돼요. 이때 온도 T. 정답은 뭐다? 위에 거에서 T가 없는 거. 이게 정답이 됩니다. C는 카르노 기간에서의 열 효율을 물어볼 수 있는데, 제일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 주려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카르노 기간에서 열 효율은 어떻게 된다? 공급된 열량 분의 카르노 기간의 한 일입니다. 한 사이클에서 봤을 때 이쪽 열 나가기도 나가는 건 지금 기본 이 정의식에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것까지 이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사이클당.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카르노기가 아니어도 되는데, 카르노기간 특징이 뭐냐면은 단열 과정에서 일을 안 하잖아.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도를 해놨는데, 엔트로피 변화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없는데, 등온 과정에서 어때요? 앞에서 T분의 델타 Q라고 그랬죠? 어디서 했냐면은 여기 앞에서 등온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델타 Q다. 여기. 델타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델타 Q라고 해도 되고, 들어온 열량입니다. 그래서 델타 왜 여기 위에 있고 밑에는 없어 이러지 말고,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안 써요. QH 쓸 때는 보통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 Q랑 같아요. QH가 들어온 열량, 얘는 나간 열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 변화, 얘는 단열 과정에서는 없고, 등온 과정에서는 얘는 또 뭐예요? 얘는 C에서 D로 가는 거고요. 처음 게 뭐다? A에서 B로 갈 때.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네. 왜냐하면 지금 그냥 말로 설명할 때는 양액값으로만 설명하는 게 편하니까. 따라서 이런 관계가 시기 성립한다. 암기하셔도 돼요. 네, 지금 유도를 했는데 암기하셔도 됩니다. 유도하는 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얘가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은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켈빈 분의 300켈빈 하면 어떻게 돼요? 0.6이죠. 그래서 1 빼기 0.6은 답은 0.4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V0, 여기가 2V0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호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보세요. C에서 D로 가는 건 어때요? 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부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니셜이 처음이 2V0죠. 그래서 이니셜 분모가 이니셜 분의 파이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 이니셜 분의 이니셜이 2V0, 지금 V0.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잘 모르면 2분의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네. 이렇게 위에 것처럼 써놔도 상관없어요. 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그냥 T 나눠주면 됩니다. 얘로. 밑에 것도 엔트로피 변화도 사실 음수고 위에 한일도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한 1을 구하시오. 가스는 1을 받거든요. 1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수예요. 네, 음수. 얘도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 둘 다 음수. 혹시 음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수로 이렇게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는 퍼펙트 물리 문제 있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릴 수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다 보려면은. 러닝 타임은 재생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데, 이해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별표 쳐놓은 거 있습니다. 검정색 별표 쳐놓은 거, 설명란에, 그거 위주로 보시면은, 1시간 정도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